자, 지금까지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대전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제 이번에는 22.4절에서는 그 응용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쿨롱의 힘이 있고 하나는 자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력 더하기 자기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기장이 있을 때, 자기장이 없을 때는 그냥 쿨롱의 힘만 존재하는데 자기장이 있을 때는 여기 자기력이 추가가 되죠. 그런데 자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자의 속력이 0이면 속도도 0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0이면은 여전히 쿨롱의 힘만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로렌츠 포스라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속도 선택기를 한번 봅시다. 자, 속도 선택기. 자, 여기서 이제 대전된 전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원원에서. 그러니까 대전된 입자의 소스 그런 뜻이죠. 이원원이라는 게 대전된 입자의 소스. 소스에서 이제 사방팔방으로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슬릿으로. 그래서 이제 이제 위쪽 방향으로 이게 V죠. V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 입자가 받는 힘은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겠죠. 전기력은 어때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가 밀고 마이너스가 당기고 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만약에 플러스 전하라면 그 다음에 대전된 입자가 자기장을 통과하니까 자기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손 법칙을 쓰면 네 손가락을 지면을 향해서 이렇게 찔러주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V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데 전기력은 자기장의 크기와 여기 전기장의 크기가 주어지면은 고정돼 있죠. 그렇죠? 힘이 일정한데 이온원에서 그러니까 대전입자 발생기에서 튀어나올 때 얼만큼 빠르게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기력은 변하지 않지만 오른쪽 방향의 전기력은 변하지 않지만 자기력은 빠른 입자는 자기력이 더 크겠죠. 그렇죠? 더 크고 느린 입자는 더 약하고. 그래서 자기력이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자기력이 더 커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여기 이렇게 탁 부딪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속도가 느리면은 자기력이 전기력보다 작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탁 부딪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기력과 전기력이 똑같으면 어때요? 똑바로 날아가겠죠. 두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자, 그때가 언제냐? 자기력과 전기력이 같을 때. 그러면 Q 지워지고 이제 그때 V가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전기장 나누기 자기장이에요. 자, 그래서 속도가 전기장 나누기 자기장과 같은 대전 입자만 이것을 똑바로 통과해서
지나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게 속도 선택기라고 불려요. 자, 그다음에 질량 분석기. 그다음에 질량 분석기. 이제 질량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톰슨의 비전화 측정. 비전화 측정이 뭐냐면은 전자의 전하량 나누기 전자의 질량, 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자세한 거는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고 모르는 거는 언제든지 질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클로트론. 사이클로트론은 크기가 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작은 것도 있어요. 이 초기 모델은 이렇게 작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금속 같은 그런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반달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반달 모양으로. 그래서 이거를 D라 그래요. D. 그래서 이거를 D1이라 그러고 D2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제 위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자기장이 위쪽 방향인데 자기장이 위쪽 방향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긴 입자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면은 위쪽 방향이고 그러니까 항상 안쪽으로 받겠죠. 그죠? 그래서 원운동을 하죠. 그죠? 원운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원운동을 해요. 시계 방향으로 원운동을 하는데 속력이 일정하겠죠. 그쵸? 자기력은 절대 그 대전 입자의 속력을 바꾸지 않아요. 방향만 바꿔요. 방향만. 느리게 하지도 않고 빠르게 하지도 않고. 왜냐면 직각으로 힘을 가하니까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하니까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당기는 것도 아니고 방향만 바꾼다. 자, 근데 이게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가속 장치예요. 가속 장치. 그러니까 이 대전 입자를 빠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 목표를 달성하냐? 바로 여기 교류를 걸어줘요. 여기다가 교류라는 건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였다가 이렇게 극성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 이걸 교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좀 이걸 좀 크게 그려야지 이거. 확대를 할까. 자, 여기 보세요. 가느다란 걸로 보면은 자 이렇게 돌다가 여기 튀어나왔죠, 그렇죠? 튀어나왔을 때 이게 만약에 플러스 전화라고 가정합시다. 플러스 전화면은 여기 딱 튀어나왔을 때 교류를 왼쪽 D는 플러스 그 다음에 아니 왜 이렇게 굵게 나오지? 원래 그런가? 그 다음에 D1은 플러스 그 다음에 밑에 거 D2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기장이 생기죠 여기 그쵸?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플러스 전화 요 위에 D는 플러스를 밀고 밑에 D는 플러스를 당기고 하니까 여기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가속이 되는 거예요. 접점에서 가속이 돼요. 짧게나마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돌다가 이쪽에 왔을 때는 다시 교류가 극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요. 그러면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여전히 이 돌고 있던 방향으로 힘을 가하겠죠. 그죠? 전기력이 힘을 가하겠죠. 이쪽으로. 그죠? 대전 입자를 이렇게 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가속을 해서 맨 끝에 조금씩 가속을 하면 이제 반경이 커지는 거죠. 회전 반경이 커지다가 제일 커졌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른 속도를 가진 대전 입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기본적으로는 대전된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했죠. 지금까지는 그죠? 대전된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 근데 그 대전된 입자가 도선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아주 많은, 그래서 도선 내에서 플러스 전하가 많은 수의 플러스 전하가 도선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전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이 도선에 가하는 이제 힘을 보면 일단 전하 하나가 받는 자기력을 봅시다. F는 QVB. 그렇죠? 여기서 이제 D는 뭐냐? VD가 유동속력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유동속력. 전자 또는 이제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얌전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마구잡이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걸 이제 유동속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 속도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제 유동 속도가 이제 오른쪽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전류라 그러죠. 이거 전류. 그래서 도선 내에서 전하 하나가 받는 자기력이 QVB 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배의 힘을 받겠죠. 도선이. 그쵸? 세 개면 세 배, 네 배. 그래서 그 도선 안에 있는 전하의 개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길이 L인 도선에 길이가 L인 도선에 그리고 그 도선의 단면적이 A일 경우 A 곱하기 L은 부피가 되죠. 그렇죠? 부피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부피에다가 밀도, 그러니까 전하 밀도, 전하 개수 밀도를 곱해주면은 이게 길이 L 도선에 들어있는 전하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길이 L인 도선이 받는, 전류가 흐르는 길이 L인 도선이 받는 자기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은 자기장 내에서 도선이 받는 힘은 Q 있죠? QNAL, N 대문자 지우개가 QNAL, 그 다음에 VD 소문자 VD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QN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걸 다시 한 번만 더 씁시다.
여기 VD하고 B하고 꺼내서 Q, N, A, L, V, D, B,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들어가겠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방향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기침이 나서 이거 강의가 엉망이 되네. 자, 여기서 Q 곱하기 N, 그 다음에 A 곱하기 VD. 이게 이제 전류가 돼요. 전류의 정의죠. 자, 그래서 다시 써보면, 펜을 바꾸고 다시 써보면 FB는 일단 크기는 FB는 ILB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이제 마치 전하의 방향인 것처럼 해서 오른손 법칙을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벡터 표기법은 이제 이렇게 돼요. 벡터 표기법. 여기서 이제 L이 이제 길인데 벡터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길이는 L인데 그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같은 그런 벡터예요. 자, 그래서 크로스 곱이니까 L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는 이제 도선은 직선 도선인데 만약에 이제 도선이 직선이 아닐 경우 도선이 직선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선이 아니니까 자, 전류의 방향이 막 바뀌니까 힘의 방향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도선의 경우에는 이게 힘을 특정할 수가 없죠. 그죠? 바로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공식을 바로 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늘 우리가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쪼개는 거였어요. 아무리 휘어 있는 거라도 쪼개면 직선이 되니까. 작게 쪼개면. 그래서 작게 쪼갰으니까 이제 힘도 이제 나중에 다 합쳐야 되니까 그 작게 쪼개진 그 일부의 힘은 일부 도선의 이제 일부에 가해지는 힘, 이제 이거를 DF라고 합시다. D. 그러면은 그 힘의 크기는 L을 이게 잘게 쪼갠 거를 이제 DS라고 그래요. DSB 사인 세타. 자, 그리고 방향은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과 같이 자기장과 그 전류의 방향이 이제 제각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향도 요 조각마다 이제 방향이 다 자기력의 방향이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조각을 다 더하면 그게 이제 적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너무나 규칙성 없이 저렇게 휘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한 계산으로 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생긴 그런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제 이렇게 직선에서는 오른쪽, 그 다음에 위에 반원 부분에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흐른다고 가정할 때 이 전체 도선 전체가 받는 힘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직선 부분에 작용하는 힘, 그다음 곡선 부분에 작용하는 힘 이걸 이제 따로따로 구하는 걸 원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왜 두 개 합치질 않냐? 합치면은 크기가 0이 나와요. 0이. 왜냐면은 이제 그 직선 부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하고 곡선 부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 크기는 똑같은데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하면은 0이 돼서 그러면 뭐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토크가 생겨요. 토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선 부분이 받는 자기력이 하고 그다음에 봅시다. 어느 방향으로 하나 받는지. 자기장이 위쪽이고 그다음에 전류가 오른쪽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방향이죠. 힘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 그다음에 이 곡선 부분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전을 하겠죠. 그렇죠? 한쪽에 눌러주고 한쪽에 당겨주면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회전할 때 받는 토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22.4 예제에서는 직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제 힘을 구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직선 부분은 간단하죠. 그죠? F는 ILB 이렇게. 근데 이제 L은 이 반지름의 두 배죠. 그렇죠? 요게 이제 반지름의 두 배니까 이제 L을 ER로 써요. 그러면 EIRB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Z 방향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를 이제 Z로 정의했어요. 여기 이제 문제에서 써 있듯이 회로는 XY 평면에 놓여 있고 반원 고리가 이제 XY 평면에 놓여 있고 자기장은 이제 이쪽이 Y 방향이면은 이쪽이 Y면 이쪽이 X죠, 그죠? 그러면은 X, Y, Z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직선 부분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은 Z 방향이다. 그다음에 곡선 부분에 가해지는 힘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요거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IDSB sin 세타, IDSB sin 세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잠시만 색깔을 I하고 B는 고정돼 있죠, 그렇죠? I하고 B는 고정돼 있어요. 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세타예요. 세타라는 거는 DS하고 DS 즉 전류의 방향이죠. 전류의 방향과 방금 I가 고정돼 있다 그랬는데 I는 고정돼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전류의 방향을 이제 여기서는 DS의 방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걸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제 DS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쪽이죠, 그죠? 여기 까만색 화살표로 보이죠, 여기 까만색 이쪽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 방향과 자기장 방향의 사이각이에요. 그게 바로 세타죠, 그죠? 사이각.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DSB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DS 사인 세타가 뭐냐? DS 사인 세타. 이거를 좀 크게 그려야지 이게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DS 사인 세타라는 거는 여기 화살표를 너무 길게 그렸는데, 자, DS 사인 세타, 이게 세타, 이 각도가 세타죠, 그쵸? 사실 세타가 여기가 아니고 이게 세타예요. 사실 이게 세타예요. 그러면은 DS 사인 세타면은 뭐가 DS 사인 세타겠어요? 봐, 가느다란 펜으로. 이게 DS 사인 세타겠죠. 요 파란 부분, 그렇죠? 이게 바로 DS 사인 세타다. DS 사인 세타. 그걸 이제 요 직선 부분에 이제 투영을 하게 되면은 요만큼이죠, 그죠? 요만큼.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요만큼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짧겠죠, 그죠?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더하기. 점점 커지죠. 점점 커져서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 더하기. 요 가운데선 제일 클 거예요. 왜냐면은 사인 세타가 90도니까 이제 제일 크잖아. 이만큼.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서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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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줄어서 이걸 다 더하는 건데, 더하는 건데 왜 DS만 더하냐? 사실 DS를 더하는 게 아니고 뭘 더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시 좀 깨끗하게 씁시다. DSB 사인 세타, I DSB 사인 세타. 자, I하고 B도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렇죠? B하고 DS하고 바꿔서 씁시다. IB DS 사인 세타. 이게 바로 밑에 직선 부분, 밑에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이렇게 반원이 있으면은 요 길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에다가 IB를 곱한 거를 계속 더하는데 I하고 B는 딱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뭐냐? IB 곱하기 결국에는 이 총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DS 더하기 DS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 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 ER이 된다. ER. 그래서 IB ER이 되겠죠, 그렇죠? IB ER. 그래서 마이너스 EIR B. 여기 마이너스는 왜 썼냐? 마이너스 Z 방향이란 의미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